예, 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리나시타 교양대학의 최성윤입니다. 배놔라, 감놔라, 제사상의 숨은 속뜻, 어깨 너머로 배우는 우리 전통문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전통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고 또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고정관념들을 좀 이제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이런 이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전통 문화의 어떤 그런 본질, 속뜻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또는 단절시킬 것은 단절시키고 이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통 문화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한다든지 또 그 전통 문화에 대해서 좀 고정관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나쁜 생각을 이렇게 이제 또 가진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의 여러 가지 하위 범주들 가운데 용기 문화도 있고 규범 문화도 있고 관념 문화도 있고 이럴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좀 이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관념 문화적 속성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대표적인 예로 효사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효사상이 어떤 규범이나 용기 문화로 그대로 나타난 어떤 그런 이제 그 풍경이 제사상 머리의 풍경이다. 그런 이제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정말 배를 놓고 감을 놓고 그죠? 그 이전에 대추를 놓고 또 밤을 놓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 그 과일들을 제사상에 놓는 어떤 그런 이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제사상 사진이 지금 이제 배경에 있는데요. 조율이시가 맞느냐, 조율시이가 맞느냐, 이렇게 싸우는 것. 그래서 배를 먼저 놔야 된다, 감을 먼저 놔야 된다. 그래서 배놔라, 감놔라 하는 그런 속담이 또 있고, 그런 말씀도 지난 시간에 좀 드렸죠. 자, 조율시이, 조율이시, 뭐가 맞고 틀리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대추와 율, 밤과 배와 시, 감, 이 네 가지 이 과일이 제사상에 꼭 올려지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교육적인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그런 말씀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뭔가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상 머리에는 물론 그 제사를 지내는 제주 그러니까 보통은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제주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그 후손들, 그 손자, 손녀들도 함께 그 제사에 참여하지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하는 어떤 그런 행동 같은 것들을 뒤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서 뭔가 배우는 이런 이제 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추를 통해서 혹은 밤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그다음에 감을 통해서 무언가 배우게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대추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밤인 것 같죠? 그다음에 이게 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는 이 집안은 지금 조율 이시 순서로 이렇게 이제 놓은 것이죠. 자, 이 제사상 머리에서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일까?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추입니다. 대추.
이 대추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대추가 가지는 상징성은 다산이다. 다산, 마늘 다자에 또이 낳는다, 뭐 생산한다라는 뜻의 산자를 쓰지요. 이렇게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과일이 대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그 과일 나무보다도 결실을 굉장히 많이 맺는 그런 나무가 대추나무입니다. 자, 어디서 전통 혼례 할 때 요즘 뭐 전통 혼례가 아니더라도 양식으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그 예식장에 패백실이 있잖아요. 그런 패백 절차에서 부모가 며느리의 치마폭에다가 대추를 던져줘요. 대추를 던져주면서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하는 이런 이제 장면들 굉장히 익숙하게 우리가 이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대추가 왜 다산을 상징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대추 혹은 대추나무가 가지는 어떤 그런 특징과 결부가 되어 있어요. 일단 이 대추는 정말 결실을 많이 맺는 한 나무에 그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히는 이런 그 나무잖아요. 그런 이제 그 과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 대추나무처럼 그죠? 대추나무처럼 많은 결실을 맺어라 이렇게 이제 조상님들이 그죠?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이렇게 이제 자꾸 하는 것일까? 자, 요즘 아이들 많이 안 낳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 분들 가운데서는 요즘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그죠? 또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다.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이런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어쩐지 아이는 많이 낳을수록 좋다라는 어떤 그런 과거의 가치관이 그대로 그 머릿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그런 증거이기도 할 텐데요. 왜 그럴까? 우리 전통 사회가 농경 사회였다는 것이죠. 우리 이 민족은 농경 민족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밭 갈고 그다음에 논에서 벼를 가꾸고 하는 이것이 주된 일인 이런 농민들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농경을 주로 하는 대가족 사회였기 때문에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 땅에서 그 논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만큼 노동력이 중요한 어떤 경제 활동에서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노동집약적인 이런 이제 그 산업이 농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대추의 그 숨은 조상들의 어떤 그런 바람, 희망 이것이 집안의 융성이다. 그죠? 그 아들, 딸을 많이 낳아가지고 집안에 어떤 그런 후손이 많아지고, 이런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식을 낳아보지 않으면 사람 된 도리를 알 수 없다. 이런 교훈을 후세에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자식을 낳아본 사람과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 차이가 있겠죠. 지금 뭐 현대 사회에서 정말 자식을 낳은 사람과 자식을 낳지 않은 사람을 뭐 차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건 차이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그죠? 이거 가지고 어떤 그런 차이를 구분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도 꽤 있죠. 그것을 가지고 차별을 할 필요는 없고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 군대에서 체험한 어떤 것들이 인생에서 무언가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그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또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사이에 어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자식을 낳아 본 사람, 그죠? 자식을 낳아 본 사람이 사람 된 도리를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잘 맞지 않는다면 조금 수정해가지고 받아들일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조상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교훈을 후세에 전하고자 했다. 그런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대추나무에는 그 가지마다 아주 많은 그런 이제 그 열매가 맺힌다. 그런 특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추나무는 결실이 많은 그런 이제 나무, 그죠? 과일 나무이기도 하지만 한 번 꽃이 피면, 그죠? 한 번 그 가지 끝에 꽃이 피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그런 그 과일나무 같은 경우에 그죠? 그 일단 나무가 크게 자라고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면 그 꽃이 뭐 비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장마가 진다든지 많은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런데 이 대추꽃은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강인한 어떤 그런 이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일단 수정이 됐다. 그러면 그 씨방이 점점 자라가지고 어떤 그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점점 이제 익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 대추 열매는 한번 수정만 되면 그 열매가 완전히 무르익을 때까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죠? 낙과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제 특징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과수원에서 그죠? 과수원에서 이제 막 열매가 막 익어가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열매들이 전부 다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도 못 쓰게 되고 그죠? 그 과수원 어떤 그런 살림살이에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하는 이런 이제 뉴스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대추는 그렇지 않다. 대추는 일단 꽃이 피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꽃이 떨어지지 않는다. 또 그렇게 열매가 맺히면 수정이 되기만 하면 그 열매가 완전히 무르익을 때까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추나무처럼, 그죠? 혹은 대추처럼 이런 이제 그 비유를 우리 조상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자식을 낳아서 사람 된 도리를 알아야 한다. 그런 거죠.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봐야 한다. 자식을 낳아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그죠?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아들로서 태어납니다. 혹은 딸로서 태어납니다. 즉 자식으로 태어나죠. 그런 자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부모가 되는 어떤 이런 이제 그 때가 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자식이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기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되어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아버지, 혹은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어머니로 이렇게 이제 살다가 또 나이를 먹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식의 마음도 그 다음에 부모의 마음도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즉 조부모의 마음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그 자식을 낳는 것이 인생을 혹은 어떤 사람 된 도리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추의 숨은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밤이에요. 밤입니다. 자, 밤에도 어떤 그런 특징이 있을 거고 그 특징이 어떤 상징성을
또 낳게 될 거고 그러한 상징성 때문에 어떤 교육적인 이런 이제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밤에는 혹은 밤나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다른 식물들은 일단 씨앗을 심겠죠. 그 열매가 씨앗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씨앗을 심으면 떡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그다음에 풀이나 나무의 형태가 됩니다. 이 과일들은 다 나무에서 나는 거니까 이렇게 나무가 돼요. 가지가 또 하나씩 벗고 그래가지고 큰 나무가 되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단 떡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심었던 그 씨앗의 형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이죠. 처음 심었던 씨앗이 어떻게 돼요? 자양분이 되어가지고 나무가 되면 그 속에 심었던 씨앗의 형태는 당연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그런 그 식물들이 가진 특성입니다. 그런데요, 이 밤이라고 하는 식물은 참 독특하다는 것이죠. 독특합니다. 밤은요, 뿌리가 나고 줄기에서 가지가 벗고 나무가 되고 그래서 첫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도 처음 심었던 그 씨밤이 흙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 씨밤이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밤나무가 자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 씨밤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죠? 좀 굉장히 특이한 이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어떤 상징성을 조상이라는 상징성을 낳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심었던 어떤 그런 씨밤이 있고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열매가 맺혔으면 그 처음 심었던 밤과 거기에 그 나무에 맺힌 밤은 조상과 후손의 어떤 그런 이제 관계에 놓이게 되잖아요. 후손이 되었던 이런 이제 지금 열린 밤, 그죠? 지금 열린 밤이 막 무르익는 이런 가운데서도 처음 심었던 씨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은 그죠?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후손들과 끈끈이 연결되어 있다. 어떤 줄기와 가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즉 밤의 상징성은 조상입니다. 대추가 다산을 상징하듯이 밤은 조상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민족만큼 예로부터 부모 자식 간 정과 의리가 남다른 그런 민족이 없었어요. 그죠? 예, 제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정과 의리 이런 것이 우리 민족만큼 끈끈한 이런 이제 그 민족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도 물론 이제 효사상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극진하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부모들이 훨씬 더 그죠? 자식들에 대해서 그 어떤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죠. 우리 조상들의 헌신적인 사랑 이것을 지금도 그죠?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들한테 아주 올인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자식들한테 거는 이런 이제 특성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즉 땅에 묻혀도 사라지지 않는 밤처럼 그죠? 조상은 돌아가신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그죠? 다른 식물의 어떤 그런 씨앗처럼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고 늘 후손들과 함께한다. 이런 깊은 뜻이 제사상에 오른 밤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밤을 제사상에 올리면서 우리 조상들은 그죠? 우리 조상들은 나를 낳은 조상 그리고 내가 낳은 어떤 그런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 조상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밤으로부터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냐? 아니다. 대추나무처럼, 그죠? 대추처럼 이렇게 꼭 결실을 맺는 이런 이제 그 사람이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뭡니까?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결코 조상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밤을 통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대추와 밤처럼, 그죠? 우리 그 민족의 후손들은 결코 그 조상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자식을 낳아서 사람된 도리를 알아야 한다. 이런 이제 교훈을 남겨주신 것이죠. 자, 세 번째 과일 배입니다. 배. 자, 이 배는 또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가? 노동의 신성성, 순수한 마음,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백의 민족이라 그러죠. 백의 민족. 이 백의 민족의 어떤 그런 특징, 이것을 배가 상당히 많이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좀 봐야 되겠죠. 배는 다른 과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일단 겉으로 보기에 겉은 누렇게 이제 생겼어요. 누렇게 생겼는데 그 껍질을 까보면 속의 과육은 다른 어떤 과일들보다도 하얗죠. 거의 순백색에 가깝도록 이렇게 흰 속살을 가진 그런 과일입니다. 겉이 누렇고 속은 굉장히 그 희다. 이런 이제 특징 때문에 이런 노동의 신성성, 순수한 마음의 어떤 그런 상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 이 배의 껍질, 즉 누런 껍질은 우리 강토에, 우리 산하에 어떤 그런 흑빛깔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흑빛깔을 닮은 것이다. 앞에서 제가 대추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농경민족의 후예다. 즉 농민의 후손들이다. 그런 겁니다. 식민지 시대까지만 해도 그죠? 근대화가 60년대부터 막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산업화가 60년대부터 막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까지는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의 백성들의 거의 대다수가 농민이었습니다. 농민이었죠.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땅에서 얻은 소출로 우리는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배의 어떤 그런 그 껍질이 우리 흙, 그죠? 우리 땅의 어떤 그런 빛깔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과육, 그죠? 그 흰 어떤 그런 속은 우리의 순결한 민족성을 닮은 것이다. 자, 뭐 처음부터 다 순결했는지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깨끗해야 한다. 어디가? 마음이. 그죠? 예, 그런 이제 그 뜻을 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사를 무엇보다도 중하게 여겼던 우리 민족입니다. 다들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농자 천하지 대본이다. 이런 말까지 있었던 것이죠. 천하의 아주 큰 근본이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만큼 농사를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정직한 흙에서 땀 흘려서 일하고 얻는 소출은 신성한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땀을 흘려서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그런 가치관을 우리 조상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논에서 밭에서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인데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논에서 밭에서 일을 하면 그 흰 옷이 더 이상 흰 옷이 아니죠. 흙이 묻고 또 땀에 막 엉기고 그죠? 누렇게 햇빛에 바래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었더라도 그만큼 열심히 일해가지고 겉으로는 이렇게 때 묻고 흙이 묻고 바래고 이렇게 그죠? 피부까지 아주 그 햇볕에 그을리고 이렇게 되었더라도 그 속 마음만은 아주 티 없이 배 속살처럼 깨끗해야 한다, 순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제사상의 배로
가르쳤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추, 그 다음에 밤, 배까지, 그죠? 그 과일들처럼 살아야 한다. 그 과일들의 어떤 그런 특성을 닮아야 한다. 그죠? 그런 이제 가르침을 우리 조상들이 제사상 머리에서 그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감이죠. 감. 자, 감에도 또 어떤 그런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 특징이 그 감으로부터 어떤 그런 상징성을 또 도출하게 만들 것이고, 그 상징성이 또 어떤 교육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대추든 밤이든, 그죠? 또는 배든 그 열매를 심으면 싹이 납니다. 싹이 나서 나무가 되겠죠. 가지를 벗습니다. 가지를 벗어가지고 그 가지 끝에 꽃이 피고, 꽃이 피면 그것이 수정이 되어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러면 그 열매는 처음에 심었던 그 씨앗과 닮은 이런 이제 그 열매가 맺히겠죠. 그것이 뭐 조상과 혹은 그 후손의 어떤 그런 그 이어짐과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대추를 심으면 대추나무가 되고, 거기에 대추가 열리고, 그죠? 밤을 심으면 밤나무가 되죠. 그리고 그 밤나무에서 또 밤이 열리겠죠. 그 조상과 꼭 닮은 그런 이제 열매가 맺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배를 심으면 또 배나무가 되어서 자라고, 거기에는 배가 열릴 거예요. 자, 그런데 감나무는 아니다. 감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감을 심어서 싹이 나고, 감을 심으면 거기 싹이 나겠죠. 그 다음에 그 줄기가 쭉 이제 올라가면 가지가 벗고, 가지 끝에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힐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나무는 무슨 나무냐? 감나무가 아니고, 거기에 맺힌 그 열매는 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되긴 하는데, 그것은 감나무라고 할 수 없고, 왜냐? 그 열매가 거기에서 맺힌 열매가 고요미 열리기 때문이에요. 아주 보잘것없고 떫은 고요미 그 나무에서 열립니다. 감을 심었는데 감이 되지 않고 그죠? 그 열매가 고요미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감나무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감나무들은 무엇을 심으면 그럼 감나무가 되느냐? 일단 감을 심어야 되죠. 감을 심고 싹이 나고 또 어떤 묘목으로 자랄 때까지는 그냥 이제 두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감을 따서 먹는 그 감나무들은 아주 어릴 때, 즉 고염나무일 때 아주 잘 자라서 아주 좋은 감이 열리는 그 감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접붙여서 키운 그런 나무가 우리가 보는 감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염나무 줄기에다가 감나무 가지를 접붙여가지고 그것을 감나무로 키우는 겁니다. 그것이 이 감과 그죠? 감 혹은 감나무와 다른 나무들, 다른 과일 나무들과의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추나무처럼 어떤 그런 자식을 낳아봐야 사람이 된다.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또 밤나무처럼 조상을 잊지 말아야 밤나무의 어떤 그런 시밤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조상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잊지 말아야, 그죠?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또 배처럼 그죠? 열심히 일하고 노동을 열심히 해서 땀 흘려서 일하고 그것에서 얻는 이런 소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그러나 겉은 좀 이제 빛이 바래고 누렇게 되더라도 속 마음은 아주 순결해야 한다. 그죠? 그런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쳤던 것처럼 감나무를 통해서도 그런 이제 그 가르침을 주는 것일 텐데, 이게 뭐냐? 고염나무 줄기를 깎아서, 그죠? 깎아내서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듯이 뼈를 깎는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 교육이죠. 교육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을 텐데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으면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교육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 어머니 같은 그런 이제 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아주 어린 그 나무에 어떤 줄기를 잘라가지고 그죠? 어떤 그 좋은 감이 열리는 이런 이제 그 감나무 가지를 접붙인다라고 하는 거, 그 고염나무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고통스러운 거죠. 누구나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게 아니죠. 놀면 더 좋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어려운 교육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런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죠. 그죠? 사람도 고염나무처럼, 그죠? 어릴 때는 고염나무였지만, 자라서 아주 좋은 감을 맺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감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뼈를 깎는 어떤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 즉 교육을 받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감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상의 감이 교육을 상징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됩니다. 그죠? 대추처럼. 그 다음에 그 조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밤나무처럼.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또 그죠? 땀을 흘리고 아주 때가 묻고 흙이 묻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정직한 어떤 그런 소출로 살아가는 이런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겉은 누렇더라도 속은 희어야 한다. 마음만은 순결해야 한다. 무엇처럼? 배처럼.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처럼 뼈를 깎는 어떤 그런 교육에 의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율이시, 그죠? 제사상에 놓는 이런 과일들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후손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그런 속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조율이시냐 조율시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대추를 왜 놓는지, 대추 우리 조상님들이 돌아가신, 내가 지금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에는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상이 대추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으셨는데 또 밤이라든지 감이라든지 혹은 뭐 배라든지 그것을 꼭 좋아한 것이 아닌데 피자 좋아하셨는데 커피 좋아하셨는데 그죠? 예, 바나나 좋아하셨는데 그러면 그거 놓는 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대추에 이런 깊은 뜻이 숨어 있고 밤에 또 이런 교육적인 의미가 숨어 있고 그 다음에 배에 감에 그죠? 이런 이제 의미가 숨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상머리에서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우리 조상의 뜻이라면 내가 다른 것으로 바꿔가지고 제사상에 올리더라도 뭔가 뜻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제사상은 어떤 그 장이냐?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실어서 내가 조상을 기리고 조상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각하는 마음, 조상을 그죠? 섬기는 마음,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뒤에 누가 있어요? 내 자식들이 있어요. 그죠? 내 자식들한테 뭔가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제사상머리의 풍경인 것이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해야 그래서 이 대추를 꼭 넣는 것이구나. 배를 감을 꼭 넣는 것이구나. 그 뜻을 알고 나면 좀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만큼 그렇게 좀 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이런 의식은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다, 어깨 너머 교육이다 라고 해서 이 전체 강의를 좀 정리해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